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은 욕망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 속 주인공은 욕망이 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주인공은 류승룡이죠. 그렇다면 형사인 류승룡의 욕망이 뭘까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바로 범인을 잡아야겠다입니다. 욕망은 셀수록 좋습니다. 욕망이 셀수록 캐릭터는 더 주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문창과와 극작과 영화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소설은 주인공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모습만으로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 영화는 반드시 인물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욕망이 있어 움직이는 캐릭터의 글은 작가 입장에서 쓰기도 쉽고 독자 입장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읽힙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물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수동적인 인물은 없을까요? 물론 수동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단막 드라마 연우의 여름이 그 예시인데요. 연우의 여름에서 주인공 연우는 가만히 엄마의 청소 일이나 도우며 살고 싶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부자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인해서 친구와 신분을 바꾸고 몰래 소개팅 장소에 나가게 되죠. 연우는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계속 마주치게 되고 결국 사랑에 빠집니다. 여기서 연우의 욕망은 평범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기 전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수동적 주인공들은 외적 욕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동적 주인공의 외적 욕망은 보통은 평범한 내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수동적 캐릭터들은 인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아주 세야 됩니다. 주변 사람이 난리를 피우든지 혹은 환경이 휘몰아치면서 주인공을 가만히 놔두지 않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욕망은 뚜렷하고 이루기 어려워야 합니다. 즉, 인물과 욕망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야기를 보면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했던 인물이 의사가 되는 첫 번째 이야기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양아치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두 번째 이야기. 둘 중에 어떤 이야기가 더 재밌으신가요?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죠. 극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헤치고 이루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극한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주인공 류승룡의 트라우마는 뭘까요? 류승룡의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씬이 있죠. 딸의 대사. 아빠, 나 반장 됐어. 기억하시나요? 네. 류승룡의 트라우마는 만년반장입니다. 그렇다면 류승룡의 내적 욕망은? 당연히 승진하고 싶은 거겠죠? 서두에 말했듯이 외적 욕망은 마약범을 잡고 싶다는 것이고요. 트라우마로부터 류승룡의 진짜 욕망인 내적 욕망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내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외적 욕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적 욕망과 내적 욕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외적 욕망은 극중 이야기 내에서 등장하는 관객들의 눈에 명확히 보이는 주인공의 욕망입니다. 전개부터 절정까지 이야기 내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외적 욕망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발단해서 외적 욕망이 정해지면 그 욕망을 위해 전개부터 절정까지 행동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류승룡이 발단해서 마약범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요. 이렇게 외적 욕망이 정해진 후에는 그 외적 욕망을 위해, 그러니까 마약범을 잡기 위해서 전개부터 절정까지 주인공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내적 욕망은 인물 내면에 숨겨진 진짜 욕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실습하면서 계속 배우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갈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인물은 욕망에 의해 행동합니다.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그것은 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은 곧 갈등입니다.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을 봅시다. 가족들이 미인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기 아주 어렵습니다. 잘 가려나 싶으면 장애물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주인공 모두는 성장합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극작의 교과서라고 칭하는 이유입니다. 갈등은 사건과 인물로 발생합니다. 갈등은 주인공과 환경 혹은 주인공과 다른 인물이 얽히고 설키며 일어납니다. 갈등의 종류를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이야기 안에서 이 갈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나오죠. 장애물은 사건일 수도 있고 적대자일 수도 있어요. 장애물은 강력하고 높을수록 좋습니다. 초보 작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장애물을 약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극은 재미도 없고 이도저도 아니게 끝납니다. 그래서 습작기에는 이 점을 유의하고 의식하면서 써야 됩니다. 혹시 내 글이 재미가 없다면 내 글의 주인공이 아직 살만한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가가 주인공을 못살게 굴면 굴수록 이야기는 재밌어집니다. 갈등이 있어야 인물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시청자들이 명대사로 꼽는 말이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 이것처럼 인간은 갈등이 없는 유토피아 상태에서는 선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극한의 어려움이 닥치면 위선이 드러나면서 이기적인 본 모습과 개인의 상처까지 드러납니다. 결국 극은 인간에 대한 탐구예요. 작가는 인물의 본 모습이 나오는 때를 잘 포착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갈등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으로 나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과정 속에서 여기 밑에 곡선을 보시면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깊어집니다. 절정에서 최고조를 찍고 난 후에 결말부에서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물론 두 가지 갈등 중에 하나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러니한 결말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인어공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인어공주의 내적 욕망은 왕자와 사랑하고 싶다. 외적 욕망은 왕자를 만나러 육지로 가야겠다 라고 친다면, 만약에 인어공주가 왕자를 만났지만 사랑받지 못한 결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 같으세요? 아니면 새드엔딩 같으세요? 그쵸, 새드엔딩의 느낌을 주죠. 이 경우에는 외적 욕망이 성공했지만 내적 욕망은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인어공주가 육지에 살지 못하게 됐지만 왕자와 같이 사랑을 하게 된 결말이라고 친다면 이 경우에는 해피엔딩 같으신가요? 새드엔딩 같으신가요? 그쵸. 마냥 해피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의 느낌을 줘요. 이 경우엔 외적 욕망은 실패했지만 내적 욕망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 허울뿐인 외적 갈등보다 내적 갈등의 성공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